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여수갑 지역구의 주철현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갑 지역구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자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고흥, 고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치열한 재대결이 예고됐습니다. 지역색이 서로 다른 고흥, 고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모두 5명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포 일부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가던 부새의 판매가 전무해져 사실상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방역도 챙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여수갑 지역구 주철현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여수갑 지역구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자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밤 8시쯤 지역구 경선 8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수갑 지역구에는 주철현 예비후보가 강화수, 김유화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서 여수갑 지역구에는 4파전이 전망됩니다. 예비후보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는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냈으며 2019년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한국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것과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대 철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진수 예비후보를 적임자로 봤습니다. 김진수 후보는 한국작가회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 여수민족예술인 총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와 세계 섬 엑스포 개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승호 예비후보입니다. 김승호 후보는 직업과 학력, 이력 등 관련 선거 정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주요 정책대로 국민배당금 매달 20세 이상 150만 원 지급과 코로나19 지원자금 18세 이상 1억 원 지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이용주 예비후보입니다.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전 법무법인 태원 대표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20년째 머물러 있는 율촌 2~3산단 조성 사업을 최단 시간에 완공해 새로운 제조업 기지를 조성하는 것과 여수 원도심의 주거 기능을 회복해 인구 30만 명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최종 본선행 티켓을 끄는 여수갑 지역구 4명의 예비후보. 여수갑 국회의원 자리는 어떤 후보가 차지하게 될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권세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패배 이후 제2의 정치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많은 지지자들의 독려 속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된다면 특권 없는 세상, 풍요로운 여수, 인구 30만 명 회복을 통한 전남 1위 도시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구례곡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총선 승리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며 그동안 선의의 경쟁을 펼쳐온 김영득, 노관규, 서가번 세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략공천과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거래에 가깝다며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달랠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15 총선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전남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치열한 재대결이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출마가 예정된 주요 후보자를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남 서부와 동부권 지자체 4곳이 맞물린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지역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5명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에선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승남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뚫고 본선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고흥 출신인 김 후보는 지자체 4곳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다는 이점을 안고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생당에선 현역인 황주홍 예비후보가 인물론을 내세우며 3선에 도전합니다. 3선 강진군수를 지낸 황 후보는 농수축산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성과를 내세우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의 대결 구도 속에 정치 신인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이종학 권성근 후보 2명이 국민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남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을 지낸 김화진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승남 황주홍 예비후보. 21대 총선에선 서로 다른 당의 옷을 입고 치열한 본선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역 발전 방안을 담은 주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후계 농업인 육성 특별법 제정, 세계섬 엑스포 유치 등 주요 공약을 실현시켜 200만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 지역 선거구 10곳 가운데 4곳에서 후보자를 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윤소화 정의당 예비후보가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책 발표회에서 의대 유치를 통한 공공의료 분야 발전과 해양 관련 산업 확대, 관광 거점 도시 육성 등 3대 전략과 8개 과제를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 나은 목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만든 법안 130여 개 가운데 43건이 통과됐다며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되게 가깝고 친근한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취업난이나 약간 독거노인, 약간 노인 취약계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어요. 투표할 때 그 시즌에만 나오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선이 돼서도 똑같은 자리에서 국민들을 바라봐주는 되게 자주 보이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을 해줄 수 있다.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나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정책을 내놓고 하면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자기 이익을 하는 정치인이 아닌 정말 나라랑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그 교육 분야라든지 거의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완도 광어 양식어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광어 판매가 줄어 힘들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한창 잡아야 할 조기 가운데 하나인 부세 조업이 중단돼 일부 어민들의 고충도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중국 내수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주문이 들어오지 않자 사실상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기 전 목포 일대 어민들은 이 시기에 조기 종류 가운데 하나인 부세 조업을 시작합니다. 이 부세는 황금빛이 난다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생선으로 목포에서 위판되는 고기는 대부분 중국 상인들이 전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kg에 150만 원 수준까지 갔지만 최근 7만 5천 원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바이어들도 여기 많이 안 온 상태고 부서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가격이 아예 폭락해 버렸습니다. 주문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병어와 조기 등 생물의 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마리 병어 한 상자에 50만 원까지 나왔지만 최근 30만 원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조기도 100만 원까지 나갔지만 7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 강풍 등으로 인해 조업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디 조업을 확실히 10일간 조업하던 배들이 지금 한 5일, 6일밖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다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면은 어차피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 그물 내리는 작업을 아예 못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완도 광어 양식은 물론 병어와 조기 등 어업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갈치 등 일부 어종은 가격을 회복해가고 있긴 하지만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는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방역도 챙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미경 부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질병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영향으로 나의 건강이 많이 손상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런 그 심리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심리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상생활을 복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굉장히 몸을 해치게 된다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잊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방역이 질병을 방역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수면,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심리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 주변 사람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왜 나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하루의 생활을 좀 구조화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각각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그런 고립에 의해서 심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까 봐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대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네네.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혼자 있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 개학은 2주 더 연기하고 학원에 대해선 지속해서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휴원한 학원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합니다. 문을 연 학원의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한다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손성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층부터 11층까지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한 건물에 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휴원을 했다가도 다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원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애들 다 가는데 저만 빠지면 뒤처질 것 같아서. 1, 2주일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보통 애들도 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속해서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고밖에 못하고요. 법상 저희가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의 학원 휴원율은 25%, 학원 밀집 지역인 목동은 이보다 낮은 21% 수준, 10곳 중 8곳은 수업 중이라는 겁니다. 휴원 중이라는 학원도 일부 학생들은 나옵니다. 사실상 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2주를 또 계약 연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방법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뭐 고등들은 좀 불러서 이제 보충 좀 해주고 있고 그래요. 학원들은 휴원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경영난과 학부모 요구사항, 학생들의 안전 사이에서 상황에 내몰리는 처지라고 털어놓습니다. 학원은 해도 지금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해요. 이거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고 안 하면 학원도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또 우리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고객의 요구를 또 무시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이건 또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별 학원의 원장들이 전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학부모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일단은 학습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안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애도 불안해하고. 보내고 있는데요. 마음은 불편해요. 좀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겠다. 정부의 방역관리 대책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제한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 서울시 교육청은 문을 연 학원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하고 휴원으로 피해를 본 학원에는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감염 우려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목포시가 면 마스크 5,000개를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목포시는 20일부터 재능 기부자와 봉사단체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면 마스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이 해외 선사에서 유조선 한 척을 수주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홍콩 선사인 발레스팀십과 11만 5천 톤 규모의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박 수주 금액은 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으며 내년 8월에 선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